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 바로 암입니다. 암은 갑자기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이미 항상 우리에게 이 신호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가볍게 넘겼을 뿐이죠. 오늘은 한국인 90% 이상이 겪었던 암의 공통 경고 신호와 암이 생길 때 부위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연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암은 200가지가 넘지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 없는 열과 식은땀입니다. 감기 증상 없이 일주일 이상 38도 이상의 열이 지속되고 특히 밤에 잠옷이 젖을 정도로 땀이 흐른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은 멀쩡한데 열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갑작스런 체중 감소입니다. 6개월 사이 특별한 다이어트 없이 체중의 5% 이상이 줄어든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이던 분이 3kg 이상 빠졌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암세포가 포도당과 단백질을 과도하게 사용해 근육을 소모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극심한 피로가 함께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찬 느낌이 지속됩니다. 셋째, 원인 모를 출혈입니다. 대변에 선홍색 피가 묻거나 검은색 끈적한 변이 나오면 위장관 출혈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소변이 콜라색처럼 진해지거나 분홍빛을 띠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침할 때 피가 섞여 나오거나 폐경 이후 질 출혈이 발생하는 것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넷째, 지속적이고 점점 심해지는 통증입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고 진통제로 잘 조절되지 않는 통증은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 부위의 경우 명치에서 시작해 등 가운데로 뻗어 나가는 통증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뇌종양은 아침에 심해지는 두통과 함께 구토, 시야 흐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정상적인 덩어리입니다. 목 앞쪽에 콩알보다 큰 혹이 만져지거나 유방에서 딱딱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덩어리가 느껴지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이 단단하게 커지는 것도 신호입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다른 가벼운 질환들과 겹칠 수 있어요. 따라서 암과 상관없이 병원에 가야 할 부위별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들이 중복적이고 본인이 40대 이상이라면 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뇌종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통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평소 없던 두통이 새롭게 시작되고 특히 아침에 더 심하며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편두통은 쉬면 완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진통제를 먹어도 잘 가라앉지 않는 것은 꼭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둘째, 신경기능 변화입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고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야와 감각 이상입니다. 한쪽 시야가 흐려지거나 물체가 겹쳐 보이는 폭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끝이나 얼굴 한쪽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성격과 행동 변화입니다. 평소 차분하던 분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기억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째, 경련 발작입니다. 이전에 간질 병력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킨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폐암입니다. 폐암은 흡연이나 만성 기관지염과 겹쳐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양상을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기침의 변화입니다. 감기 없이 시작된 마른 기침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점점 횟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특히 기존의 기침이 잦은 분이라면 기침 소리, 강도, 빈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둘째, 피가 섞인 가래입니다. 가래에 실처럼 붉은 줄이 보이거나 분홍빛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셋째, 호흡 곤란입니다. 예전에는 계단 2층을 올라가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면
폐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종양이 폐 조직을 차지하거나 흉수가 차면 산소 교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넷째, 흉통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실 때 가슴이 찌르는 듯 아프거나 한쪽 가슴의 둔한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신 증상입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 피로, 식욕 저하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경우 쉰 목소리, 얼굴이나 목에 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흡연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50세 이후라면 이러한 변화에 더 민감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유방암입니다. 유방은 스스로 만져볼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교적 조기 발견 가능성이 높은 부위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호는 멍울입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경계가 불규칙하고 단단하며 잘 움직이지 않는 덩어리가 특징적입니다. 특히 한쪽 유방에서만 느껴지고 크기가 점점 커진다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이 콩알처럼 만져지는 것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둘째, 유두 분비물입니다. 투명하거나 우윳빛이 아니라 붉은빛, 갈색빛이 도는 분비물이 한쪽에서만 나오는 경우입니다. 셋째, 피부 변화입니다. 유방 피부가 귤껍질처럼 오돌토돌해지거나 붉게 변하고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종양이 림프 흐름을 방해하면서 부종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두가 안으로 들어가 함몰되거나 모양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넷째, 크기와 모양의 비대칭 변화입니다. 짧은 기간에 한쪽 유방이 눈에 띄게 커지거나 모양이 변한다면 단순 노화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통증이 없더라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0세 이후부터는 정기적인 유방 촬영 검사가 중요합니다. 이제 위장과 관련된 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 간암, 췌장암, 담도암, 식도암 등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명치가 답답하고 역류성 식도염과 폭부팩만, 그리고 구역구토와 식욕 감퇴의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증상들은 우리가 흔히 겪는 위장 문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폭통과 소화불량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매우 장기적으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장암의 특징입니다. 첫째, 혈변입니다. 선홍색 피가 묻어 나오거나 검고 끈적한 변이 반복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배변 습관 변화입니다.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또한 평소보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셋째, 변 굵기 변화입니다. 변이 연필처럼 가늘어지고 보고 나와도 덜 본 느낌이 계속된다면 장 통로가 좁아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복부 불편감과 빈혈입니다. 아랫배 더부룩함, 묵직한 통증,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어지럼증이 동반되면 만성 출혈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째, 심한 복통과 가스 정체입니다. 변과 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은 응급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궁경 부암입니다. 여기는 자궁의 입구, 즉 질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이 부위에 세포 변화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신호가 비정상 출혈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 다시 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폐경 전이라도 생리 주기와 상관없이 소량의 출혈이 반복되거나 성관계 후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비물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양이 늘어나고 색이 탁해지거나 갈색, 분홍빛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취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는 종양 조직이 괴사하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 염증과 구분이 어렵지만 4주 이상 지속된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골반 통증과 허리 통증입니다. 초기에는 거의 통증이 없지만 병변이 주변 조직으로 확장되면 아랫배 묵직함, 골반 깊숙한 통증, 허리나 엉덩이 쪽으로 퍼지는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심해지거나 점점 강도가 증가한다면 단순 근육통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배뇨나 배변 변화입니다. 종양이 방광이나 직장을 압박하면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잔뇨감이 들 수 있고 변비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소변이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이 곧 암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상이 겹치고 4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은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보다 중요한 것은 관찰과 점검입니다. 오늘부터 체중을 기록하고 피로와 통증의 변화를 메모하세요. 오늘 꽤 영상이 길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삶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